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평신 2월 1주 기준 상급 종합병원은 3,300명, 종합병원은 4,000명으로 총 7,3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8월 4주 기준 상급 종합병원은 2,900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종합병원은 4,200명으로 늘어나 총 7,100여 명 수준으로 역시 평시와 유사한. 그거 묻잖아. 이거 이렇게 잡아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이거 해봐. 중증 환자 진료에 그렇지. 영향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하여 대응한 결과 이 손가락으로 전체적으로 평상시와 유사한 입원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어. 또한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해온 그렇지.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못하니까 응급실 3,000을 먹여줄게. 마지막에 409개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입니다. 이거 해봐 한번. 또한 409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놈이 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어제와 동일하며 뽑아가지고 평신 2월 1주 6,069개 97.6%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력 현황입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이며 올해 9월 2일 1,577명으로 105% 수준입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증 응급 분야에 한정된 의료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증 응급 진료 관련 수가의 개선, 인건비의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응급의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국 및 일반이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 인력은 부족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 환자 수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K타스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월 3주 비상진료 상황 이후 최고치인 하루 평균 8,541명으로 늘었다가 지난주 8월 5주에 6,96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9월 2일 기준으로도 K타스 4 내지 5 내원 환자는 6,986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시 8,285명 대비 84% 수준입니다. 넷째,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현황입니다.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4곳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순천향 천안병원은 번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이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합니다.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응급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의료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복지부의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응급실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투입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군의관 250명 가운데 15명이 의료기관 5곳에 오늘 배치가 됐고 나머지 235명은 오는 9일까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409개 응급실 중에서 현재 24시간 또 시작이에요? 응급실이 405개소다. 그리고 응급 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증 환자들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온라인 정보를 알리고 적절한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콜레스테롤의 날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고 오늘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콜레스테롤. 많은데요. 잘못된 건강 정보라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월 4일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오해를 바로잡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호르몬, 소화액의 성분이 되는 영양소로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주 영양소 가운데 지방과 연관이 깊고 혈액이 혈관 속에서 덩어리지는 현상인 혈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면서 심뇌혈관 질환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모자라면 혈압과 수분 조절 이상, 소화불량과 우울증, 심각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건강에 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단백인 HDL, 저밀도 지단백인 LDL, 중성지방 등 4가지로 나뉘는데 3천 해봐 3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8만.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8만.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엄마만 성소 다 역할을 해 할머니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임이 With the risk 할머니 of heart 그렇게. attacks and strokes, the higher your HDL 할머니라고 cholesterol levels, 엄마 the lower the risk of developing heart disease. 각각의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맞추는 관리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정기 검사를 받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초반 상태가 자꾸 이제 몸에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고 이제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게 문제거든요. 또 아빠야, 건강에도 아빠. 2년마다 수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가족력 등의 위험 요인이 있으면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늦은 밤 시장 근처 창고에서 난 불이 시장까지 번지면서 점포 수십 개가 불에 탔습니다. 또 병원과 아파트, 빌라 등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장 쪽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바로 건물 꼭대기까지 치솟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부구에 있는 청과시장 부근 창고에서 시작된 불. 시장 점포를 넘어 주변 오피스텔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 잔불 정리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화재 현장 냄새는 계속 나고 있고 불길은 한 오피스텔 건물로 보면 한 5, 6층까지는 이렇게 불길이 보였죠. 이 불로 청과시장 안에 있는 점포 28,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근처 오피스텔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단화동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원 환자 등 58명 황급히 방으로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늦은 그러고 시간 잡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 경기도는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이거 먹고 났습니다. 자자. 아니. 주민 30명이 불을 피해 대피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시간여 뒤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4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 내에서 화재가 난 걸로 보고 있고 야간이라 좀 정확한 건 내일 한 번 더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졸립지. YTN 이거 기자입니다. 다 먹고 자자 아리나. 마산어 시장 인근 청과시장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과시장 중간지점 점포 안쪽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먹자. 먹고 자자. 그렇게 졸리면 자는 거니. 지금의 뉴스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골이 되고 싶은 주유소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전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에 갔다가 이런 안내문을 보게 됐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안내문에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될 예정이니 최소한도 주유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자가 답변했다는 지난 1일 뒤로 기름값이 계속 내렸는데요.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이제 14만 거의 다 회 이상 먹었네. 조회됐고 댓글도 금세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유소 이름을 양심주유소라고 바꿔야겠다. 이런 주유소는 모든 지역민들이 잘 살게 해줍시다. 착한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자리나. 칭찬 세례를 쏟아졌습니다. 고물가 속 주머니 사정 팍팍한 요즘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네요. 아버지 뱃살을 걱정하다 잠깐만. 가정집을 보아내는 중학생이 이제 거의 다 먹었다. 영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이 개최한 제45회 졸리면 자도 돼. 아는 거지. 밖에 가는 거야.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다 먹었네, 박수. 기름이 있는 국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뱃살을 걱정하다 고안한 달걀이라고 합니다. 이 국자를 들어올리면 물은 아래쪽으로 빠지고 위에 기름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 삼계탕에 뜬 기름 150ml를 숟가락으로 걷어내면 21분 넘게 걸리지만 너무 맛있어. 기분이 고안한 이 국자로는 2분 33초면 된다고 하네요. 이번 발명으로 김태형군은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800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누구보다 뱃살 걱정해주는 아들 중 김군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야지. 한 번 더 마셔. 네, 사람들이 거리에서 무언가를 정신없이 줍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벌금인데요.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트렁크에서 돈이 든 가방 3개가 떨어지면서 다 마셨다. 뚜껑 닫아.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졸렸지? 뚜껑 마저 닫아야지. 오, 박수. 그러자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집회와 동전을 주워담기 시작한 거죠. 잉크 이쁜지 사랑해요. 졸렸지? 마지막.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